노년에 행복하려면 꼭 버려야 할 습관 5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는 노년에 행복하려면 꼭 버려야 할 습관 5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1점. 과거에 대한 집착. 많은 분들이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매달리며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반대로 과거의 성공에 너무 의존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고 현재와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사례로 한 어르신이 젊었을 때 작가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은퇴 후 다시 글쓰기를 시작해 작가로 데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문학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계를 위한 선택으로 다른 직업을 택해야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부양하며 자신의 꿈을 뒤로 미루고 살아오셨는데요. 은퇴 후 갑작스러운 공허함을 느끼면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메모장에 일상을 기록하거나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짧게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점차 글쓰기에 몰입하게 되면서 창작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게 되셨고, 글쓰기 모임에도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과 작품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의 피드백은 그분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본격적으로 단편 소설을 집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몇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소설집을 출간하게 되었고, 지역 문학상을 수상하며 작가로 정식 데뷔를 이루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낸 덕분에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합니다. 이 사례는 꿈을 이루는데 나이는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열정을 다시 꺼내어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례처럼 과거를 발판 삼아 현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자책하기보다는 그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를 위한 선생님이었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2점. 부정적인 생각 반복하기. 부정적인 생각은 마음의 짐이 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자책하거나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됐어. 같은 짧은 한마디가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일기 쓰기 같은 방법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같은 질문은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줍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 후 경제적인 문제로 심한 불안을 겪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걱정과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가족의 권유로 지역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하나씩 찾아가며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배우자를 잃고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졌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어떤 활동도 의욕이 생기지 않아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셨지만 친구의 권유로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호흡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서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교류하며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오랫동안 자신을 비난하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지만 점차 오늘 나를 기쁘게 한 일 3가지를 쓰는 습관을 추가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를 칭찬하는 글도 늘어났고 자존감도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이 명상을 통해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극복한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은퇴 후 점점 심해지는 불면증과 일상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약물에 의존했지만 점차 효과가 줄어들고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명상을 추천받아 하루 10분씩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는 연습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명상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 점차 몸과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기 전 명상은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는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불면증이 서서히 완화되었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앉아서 조용히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었죠. 하루하루가 더 평화로워졌어요. 이 사례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데 명상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3점 운동과 건강관리 소홀히 하기. 노년에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을 만듭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산책이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점차 활동량을 늘려보세요. 또 동네 헬스장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요가 클래스나 가벼운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운동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하루 5,000보 걷기 또는 일주일에 2번 스트레칭 하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실제 사례로
70대에도 매일 산책과 자전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규칙적인 운동 덕분에 친구들과의 여행도 자주 다니고 손자들과도 놀아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4점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기. 새로운 기술이나 활동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오히려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사용이나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가족과 소통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어르신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 전시회까지 열게 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료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의 추천으로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림 그리는 즐거움에 빠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강의를 통해 기초적인 드로잉부터 수채화, 유화까지 다양한 기법을 익히며 자신의 작품 세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분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듣고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몇 년 동안 꾸준히 노력한 끝에 자신의 작품을 모아 지역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게 되었고,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시회를 관람한 사람들 중에는 그분의 그림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심심풀이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제 작품을 공유할 수 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은 매일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 사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관심사를 향해 첫발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음악 장르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노년에도 취미를 가지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점 관계 단절. 고립은 행복한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느끼도록 해줍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인사나 전화 한 통화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손자, 손녀와 영상 통화를 하거나 이웃들과 정기적으로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이 독서 모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삶의 활력을 되찾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특별한 날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은 작은 노력은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년의 행복을 위해 버려야 할 습관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각 습관마다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